어느 날 아주 조용한 순간에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. 귀 속에 작은 정원이 하나 있다고요? 그 정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낯선 것들을 조심스럽게 걸러내고 있어요. 그리고 그 정원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존재가 바로 귀지예요. 많은 사람들은 귀지를 단순히 지워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귀지는 우리 몸이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낸 아주 똑똑한 시스템의 일부예요. 귀지는 단순히 쌓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정원의 흙처럼 그 공간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역할을 해요. 흙이 없으면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것처럼 귀지도 없으면 귀 안의 환경이 쉽게 흔들릴 수 있어요. 여기서 흥미로운 점 하나가 있어요. 귀지는 단순히 귀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느리지만 꾸준하게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. 마치 컨베이어 벨트처럼 안쪽에서 만들어진 귀지가 바깥쪽으로 천천히 이동해요. 우리가 하품을 하거나 말을 할 때 턱이 움직이면서 이 흐름을 자연스럽게 도와주죠.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귀는 스스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는 행동이 하나 있어요. 바로 너무 깊이 귀를 청소하는 습관이에요. 많은 사람들이 깨끗함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밖으로 나오고 있던 귀지를 다시 안쪽으로 밀어넣는 결과가 될 수 있어요. 마치 문을 나서려던 사람을 다시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처럼요.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귀지의 냄새가 미묘하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이에요.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약하지만 이 차이는 몸의 상태나 생활 습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. 어떤 연구에서는 이 냄새가 곤충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되었어요. 즉, 귀지는 단순히 안쪽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 생물로부터도 방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귀지는 단순히 보호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. 귀 속 피부는 매우 얇고 섬세한데 귀지는 이 피부를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요. 만약 귀지가 전혀 없다면 귀 안은 쉽게 건조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민감해질 수 있어요. 마치 겨울철에 보습 없이 피부가 거칠어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예요.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볼게요. 어떤 사람들은 귀지가 거의 생기지 않는다고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주 신경이 쓰일 정도로 생긴다고 말해요. 이 차이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체질과 환경의 영향을 함께 받는 결과예요. 더운 환경에서는 땀이 많아지면서 귀지의 질감이 조금 더 부드러워질 수 있고 건조한 환경에서는 더 단단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.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. 귀지는 소리를 직접적으로 바꾸지는 않지만 귀 안의 상태에 따라 소리를 받아들이는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. 예를 들어 귀지가 과도하게 쌓여서 통로를 막게 되면 마치 얇은 커튼이 소리를 가리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.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자주 제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. 중요한 것은 균형이에요. 귀지를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덜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.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귀의 경우에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. 겉으로 보이는 부분만 가볍게 정리하고 나머지는 몸의 시스템에 맡기는 것이 좋아요.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귀지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생성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. 몸이 긴장 상태에 들어가면 여러 변화가 생기는데 그중 하나가 귀지의 상태 변화일 수 있어요. 그래서 어떤 날은 평소보다 더 신경이 쓰일 수도 있고 어떤 날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. 귀지를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덜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.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귀의 경우에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. 겉으로 보이는 부분만 가볍게 정리하고 나머지는 몸의 시스템에 맡기는 것이 좋아요.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귀지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생성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. 몸이 긴장 상태에 들어가면 여러 변화가 생기는데 그중 하나가 귀지의 상태 변화일 수 있어요. 그래서 어떤 날은 평소보다 더 신경이 쓰일 수도 있고 어떤 날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.
그리고 귀지를 제거할 때 사용하는 도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. 너무 단단하거나 날카로운 도구는 귀 안의 섬세한 구조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. 귀는 생각보다 훨씬 민감한 공간이기 때문에 작은 자극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. 그래서 가능한 한 부드럽고 간단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.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. 정말로 귀지는 완전히 없어져야 할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간단해요. 아니에요. 귀지는 일정한 수준으로 존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태예요.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균형을 깨뜨릴 수 있어요. 그리고 귀지를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바꿔보면 관리 방법도 자연스럽게 달라져요. 예전에는 단순히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죠. 이 작은 생각의 변화가 귀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.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귀지는 나이에 따라서도 조금씩 변화한다는 거예요. 어린 시절과 성인이 되었을 때의 귀지는 질감이나 양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어요. 이는 몸의 변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. 그리고 귀지를 다룰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어요. 바로 귀는 스스로 회복하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. 작은 자극이나 변화가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균형을 찾으려고 해요.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과정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에요. 이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까요? 귀지는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우리 몸이 외부 환경과 소통하는 하나의 방식일 수도 있어요. 외부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요소들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게 반응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니까요.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정리해보면 귀지는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존재해야 하는 것이에요. 너무 많아도 불편할 수 있지만 전혀 없어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균형과 이해예요. 마지막으로 아주 조용한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.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순간에도 귀 안에서는 작은 흐름이 계속되고 있어요.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균형을 맞추고